자, 지금부터 이제 영어 문법에 대한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책이고 자료고 한번 봅시다.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품사라는 부분이야. 품사.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품사가 성분이라는 게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성분끼리 어울리기 시작하면 1에서 5형식까지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품사를 계속 배워. 성분이라는 부분은 이제 중2, 중3 계속 목적어, 목적격, 보어 아니면은 뭐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것이. 성분과 문장 5형식이 우리가 결국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어느 정도 배워나가는 영역이야. 나중에 이제 준동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배우게 되면 그 준동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 그러니까 이 품사를 모르면 뭐 영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 품사를 좀 우습게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 이제 팔품사 중에 명사라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지금 고등부다 그러면 고등부 입장에서는 요거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문장에서 성분으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 이 중에서 주어는 모르는 사람이 좀 많겠지만 이 목적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행동의 대상이라는 이 목적어라는 개념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분을 설명할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 이 목적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초등부,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이죠. 이 명사에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명사는 쓸 수 있는 가산, 그리고 쓸 수 없는 불가산,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가산명사 앞에 못타났다. 부정관사입니다. 관사. 부정관사 어을 붙이거나 아니면 뒤에 s를 붙인 형태로 복수형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나중에 저 불가산명사 가게 되면, 자, 불가산명사 볼래? 불가산명사에서는 부정관사 어언을 붙이거나 복수형, 즉 s를 붙인 형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죠. 뭐 서술형 이런 거 보려면 당연히 뭐 알고 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첫 번째 보통명사. 자, 요 문장 한번 봅시다. 유도부사 대열이 나왔어요. 이거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그냥 일형식 문장을 이끌면서 뒤쪽에 일형식 도치가 발생합니다. 보면 여기에 동사, 일형식 비동사, 어도그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집에서 라는 표현으로 앞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구, 즉 전치사구 역할이 되겠지요. 이 전치사구는 부사구 역할 또는 나중에 형용사구 역할한다.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 집에는 개 한 마리가 있다. 이런 문장이 되고요. 비동사 일형식 뜻으로 쓰이면 무슨 뜻? 있다 라는 거. 자, 확인하시고, 두 번째. 자, 해석할 때는 항상 이렇게 동사 앞에 끊고 문장 보호나 접속사에서 끊어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단위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독해할 때 동사, 요렇게 목적어, 전치사구 요런 식으로 단위가 계속 보여야 됩니다. 나는 내 집에 2마리의 고양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이때 고양이, cat라는 게 보통 명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이라는 걸 봐야 돼요. 뭐의 목적어? have라는, 가지다라는 행동의 목적어 역할. 그래서 보통 명사는 일반적인 명사들이다. 잘 확인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집합명사.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 하나의 단위로 보고 단수 취급. 자, 가족. 한 명이 가족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하지만 이 여러 명이 모인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단수 취급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은 나에게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 되겠고, 이번에 봐봐. 가족인데 60여 개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60가구가 되겠는데, 지금 보면 이번 패밀리즈니까 s 없이 복수형 동사를 쓰게 된 겁니다.
단수형 동사는 3인칭 단수 주어 만나서 동사 뒤에 s 붙이는 거고 그건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그것도 동사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live는 자동사 그래서 전치사 나오는 거. 그래서 60여 개의 가구가 이 건축물 안에 살고 있다 산다 이런 문장. 또 되어 나왔네. 주어 동사 주어 자리 바뀌는 거 보시고 그래서 각 학년에는 6개의 학급들이 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런 거 class, family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집합명사 이루어진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people은 복수입니다. people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복수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 뭔지 아는데 설명하기 힘든 거,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뭐 첫 글자 대문자 뭐 이런 거 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동사 나왔고 목적어로 린다 나왔는데 린다가 사람 이름을 나타내죠. 대문자. 그다음 한국이라는 코리아도 대문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고유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주 한국에서 린다를 만났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추상명사 뭔진 알겠어 그런데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등을 나타내는 명사이기도 해. 여기 볼까? 그 책은 여행에 대해 이것도 추상명사입니다. 여행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보 뭔진 알죠 정보가. 근데 이게 뭔진 아는데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야. 정보 설명해봐. 어렵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명사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거 보면 인포메이션은 분명히 추상명사라서 복수가 안 된다고 배웠는데 s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간다. 근데 원칙은 추상명사 복수형 사용 불가입니다. 자, 그다음 물질명사. 요거 우리 뭐 중학교 때 많이 본 거죠. 계속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 불가산 명사고 단위 명사를 붙여서 수나 양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예문이 요렇게 이런 거 물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뭐 만약에 이렇게 된 컵에다가 뭐 물을 따랐다. 그럼 물은 이런 형태가 되고 뭐 이렇게 된 컵에다가 물을 따랐다. 그럼 물은 뭐 이런 형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명사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위 명사를 같이 써가지고 물질 명사는 수량을 강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면은 수 단위 명사 오브 물질 명사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밑에 예문을 바로 봅시다. 나는 케이크 2조각을 먹었어. 이게 동사고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이크 2조각. 지금 보면 케이크라는 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물질 명사가 됩니다. 따라서 케이크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조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피스는 앞에 2 이상이 되게 되면 숫자 붙은 게 그럼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요런 것들 우리 뭐 잘 알죠 이런 부분. 자, 그 다음 그녀는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셔. 이것도 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위 명사가 되고 하나니까 단수형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거는 물질 명사 되고 워러는 물질 명사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신다. 이런 거 3인칭 단수 나왔을 때 동사에 s 붙이는 이유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아마 동사라는 파트 넘어가서 시제라는 파트 들어갈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뭐 만약에 이거 뭐 필기 같은 거 놓쳤으면 화면 정지해 놓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명사 종류들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전혀 없을 겁니다. 만약 초등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거죠,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자, 그런데 고등학생들 서술형 쓸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쌤, 관사를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관사는 일단 명사 앞에 쓰는 거예요. 관사가 있다,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명사 중에서도 특히 셀 수 있는 명사가 있다, 무조건 관사가 붙는다고 보셔야 돼요. 어를 붙이든 더를 붙이든 무조건 붙여야 된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붙인다. 무조건 습관적으로 붙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또 초등학생 때 배우는 거라서 다 알 겁니다. 지금 관사는 쌤이 방금 명사 앞에 붙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명사가 이거거든요. 근데 요 great라는 형용사가 요렇게 명사를 꾸며줘요. 그러면 관사는 요 앞에 붙여서 이것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겠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게 관사입니다. 만약에 이 앞에 관사 앞에 great가 붙잖아요. 얘는 이 관사가 이끄는 이 덩어리랑은 독립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장을 볼 때. 그러니까 관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하나의 명사구다. 2개 이상의 단어 조합. 이걸 표현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관사가 생각보다 좀 쓰임새가 좀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명사 앞에 붙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형용사가 꾸미고 있을 때는 요 관사 있죠. 관사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 요 형용사를 봐야 돼요. 그, 인, 이거 모음이잖아. 언 붙이는 거야. 이건 자음이잖아. 어 붙이는 거야. 명사 앞에 쓰는 게 관사긴 하지만 이렇게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을 때는 요거 어 쓸지 언 쓸지, 자음으로 발음되는 단어 앞에는 모음으로 발음되는 단어 앞에는 언. 근데 어를 쓸지 언을 쓸지는 요 명사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뒤에 있는 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그리고 이거 소리입니다. 자음 소리, 모음 소리. 알파벳이 아니에요. 모음, 아, 에, 이, 오, 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나게 되면 앞에 언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발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언제 언을 쓰느냐,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그리고 마다, 요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솔직히 뭐 나머지는 막 크게 그냥 한번 구경해 놓으시고, 뭐 알고 있으면 좀 더 좋겠죠.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로마는 하루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어떤 낯선 남자가 라는 뜻인데 여기 쓰는 게 아니지. 어떤 낯선 남자가 라는 뜻이고, 동사 여기 있죠. 여기 또 사람 셀 수 있잖아. 셀 수 있으면 무조건 앞에 관사 가는 거야. 로마는 고유명사지.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관사 안 씁니다. 이거 셀 수 있잖아. 무조건 관사 생각하는 거야. in a day든 in the day든. 자, 그리고 어떤 낯선 남자, 너를 기다리던 중이다. 그 다음 이것도 셀 수 있는 명사지. 앞에 무조건 관사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하나라는 의미의 이거는 약간이라는 의미의 그래서 나는 for a while, 잠시 동안, 한동안, 약간의 시간 동안 a word,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 나이 셀 수 있잖아. 앞에 붙이는 거야. 이렇게 끊겨 있지. 빌과 수미는 같은 나이이다. 나는 이거 하루마다 3번씩 내 이를 닦는다. 이런 문장이 되겠고, 그리고 고양이는 귀엽다. 고양이 한 마리가 특정 종족, 고양이라는 종족을 대표할 때 앞에 어를 붙이게 됩니다. 물론 더를 쓸 수도 있습니다. 더를 썼을 때는 근데 cat을 쓸 수도 있고 cat를 쓸 수도 있게 돼요. 둘 다 쓸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 더 한번 봅시다. 요런 거 이제 더가 이제 제일 많이 우리 언제 붙여야 될지 혼동이 많이 오는데, on the desk. 자, 요 책이라는 명사가 다음 문장에서 반복됐네. 주어로 그때는 더를 붙인다. 그래서
대열 나왔네. 이건 끊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렇게 되고 주어 그리고 is interesting 동사 이렇게 볼 건데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분사라는 걸 배우고 나면 조금 다르게 볼 겁니다. 근데 분사라는 걸 익히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 다음 서로 알고 있는 거 뭐 쌤들이 한 번씩 하죠. 외국인 쌤들이 open the book 그럼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책을 펼쳐라 할 때 더를 붙인다. 그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지구, 태양 앞에 더를 붙인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그리고 이런 거 서수가 뭐냐 하면요 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기수라는 게 있고 서수라는 게 있어요. 기수는 1, 2, 3, 4, 5, 6, 7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것들을 서수라고 합니다. 이런 서수 앞에 더를 붙이고 그리고 최상급, only, same, very 또는 악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또 더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책 엄청나게 많은 책 중에 테이블 위에 있는 책 이렇게 범위를 한정 지어 주게 되면 자 쉽게 말해서 명사의 범위가 한정 지어진다. 한계가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관사를 사용한다. 범위가 한정지면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부정대명사 할 때 그냥 아들이냐 그냥 디아들이냐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때도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로 우리가 좀 구별을 할 거기 때문에 명사의 범위가 한정된다라는 개념을 봐놓으십시오. 그 명칭, 그 명사, 그 이름을 가진 물체의 범위가 한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 책 이런 식으로 규모가 범위가 한정되어지게 되면 앞에 더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부정대명사 아마 다음 파트 설명할 때 나올 거예요. 부정대명사라는 파트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식사, 운동, 과목 앞에는 쓰지 않고 관직, 신분, 호칭 쓰지 않고 그리고 이거 바이 교통수단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 더 교통수단에서는 쓰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더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on the bus는 되는 거죠. on the bus는 on이나 with나 다른 전치사가 나타났을 때는 교통수단 앞에 관사를 써줍니다. 그런데 by를 쓰게 되면 교통수단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가는 게 학교가 뭐 한답니까? 공부하는 데죠. 학생은 왜 가겠습니까? 공부하러 가겠죠. 그때는 안 붙인다는 거예요. 만약 이 주어가 페어런츠였다면 너무 악필인데 이렇게 부모님들이라고 나왔다면 그때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겠어? 뭐 다른 이유로 가겠지. 그때는 to the school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학교에 공부하러 만약 이 학생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면요 그때는 students goes to the school every day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관용적인 것은 listen to music, watch TV 요거 앞에 뮤직 앞에 더 쓰지 않는다. TV 앞에 더 쓰지 않는다. 요렇게 됩니다. 자, 명사는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관사 특히 좀 잘 봐놓으시고요. 명사라는 영역은 요렇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뭐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진짜 아까도 계속 이야기한 거 고등학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명사는 주어 문장에서 목적어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수 명사냐 복수 명사냐 이거 구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또 뭐 배우는 것 중에 보면 뭐 PC 뭐 요런 단어들 또 뭐 있노 sheep 요런 단어들 양 이런 의미죠. 그리고 사슴 deer 이런 것들은 단복수가 동일합니다. 단복수의 형태가 동일하다. 그래서 동사가 is냐 are냐를 가지고 이게 단수겠다 복수겠다를 구별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그 문장 안에서 이 명사가 fish, sheep, deer 같은 경우에는 이 명사가 단수겠다 복수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게 이형식 동사다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뒤쪽엔 보어라는 게 오게 되는데 뭐 만약에 deer 다음에 뭐 빈칸이 한 게 있고 뭐 뒤쪽에 뭐 animals라고 나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animals. 그럼 이거를 뭘로 썼다는 거겠어? 보호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니까 이걸 복수로 썼다는 거겠지.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거야. 아, R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 사슴들은 동물이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명사는 봐놓으시는데 내가 고등부다 그러면은 하여튼 요거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목보 정말 중요합니다. 요것도 한 개 더 정리해 드릴게요. 주어라는 것은 행동의 주체입니다. 그 행동을 누가 하는가. 그 다음 목적어라는 개념은 행동의 객체입니다. 그 행동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무엇을 하였는가 이 목적격 조사 붙는 거 행동의 객체입니다. 그리고 보호라는 말은 보충 설명 하는 말이다. 요렇게 명칭도 잘 알아놓으시고 우리가 나중에 동사 파트 설명을 들으면 행동이랑 동사랑 다르다라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동사는 서술어 개념이에요. 행동은 서술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좀 더 동사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사 파트 아주 간단하게 좀 봤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명사는 관사에서 우리 좀 신경 써서 봐놓을 게 있고 네, 이렇게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품사인 대명사에서 이제 지시대명사 속에 인칭대명사 그리고 부정대명사 마지막으로 제기대명사까지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끝.